자, 오늘 이제 확통 테마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순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개념을 혹시나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개념 설명하고 뒤에 문제풀이로 좀 넘어갈게요. 자, 원순열이라고 나오는데 원순열이 뭐였었냐면은 이제 원형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게 회전했을 때 중복이라고 이제 간주해가지고 중복 처리를 해서 푸는 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A, B, C, D가 지금 나와 있는데 A, B, C, D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가 나열이 돼 있어. 얘네들을 이제 내가 이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회전시켜가지고 이제 볼 건데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회전시킬 거야 이제 A가 그러면은 여기 오게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옮긴 겁니다. 옮긴 그림이 요거고 계속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옮긴 게 그 뒤에 이어지게 돼 이제. 그렇게 이어질 때 이제 이 네 가지의 배치는 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경우의 수로 간주한다라는 게 원순열이었어요 이제. 자, 이게 왜 같은 모양으로 간주하냐면 이제 너네가 이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서 A라는 사람이라 가정해서 이 원순열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너네가 A야. 그럼 너네가 A면 너네 오른쪽에 지금 B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에서부터 B, C, D 너네 관점에서 너네 A 관점에서 나머지 사람들의 배치를 보는 거야. 그 배치가 이제 B, C, D 순서인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하더라도 중심을 이제 바라볼 때, 자, 중심을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그 너네의 오른쪽에서부터 또 B, C, D 너네의 오른쪽에서부터 B, C, D 너네의 오른쪽에서부터 B, C, D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의 배치는 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가지씩 밀어봤다 하더라도 너네가 A라는 사람의 관점이라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배치가 다 똑같다라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의 배치가 똑같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의 수로 간주한다라는 게 원순열이었습니다. 자, 회전시켰을 때 같은 배열이 이제 n개를 나열했을 때에는 같은 배열이 n가지씩 있을 거니까 원순열의 수가 그 n팩 나누기 n으로 처리가 됐었어. n팩 나누기 n. 이게 n-1팩이었습니다. n-1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순열의 수에서 중복되는 가지수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꼭 원순열이 아니더라도 그 확통의 경우의 수를 풀 때에는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서 푸는 게 사실 기본 아이디어야. 근데 원순열은 n개를 나열할 때는 n팩토리얼이었는데 n번 회전시킬 때마다 다 중복이면은 나누기 n으로 처리해주다 보니까 1 빼서 팩토리얼을 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1 빼서 팩토리얼. 자, 근데 이거 어떻게도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얘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너네가 이제 이 특정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가지고 너네의 관점에서 이 나머지 이제 n-1명이죠. 전체가 n명이면은 너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n-1명이 배치가 될 건데 그 너네 말고 나머지 n-1명을 그냥 일렬로 이제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나머지 사람 n-1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야. 이거 원순열이 회전했을 때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중복 처리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회전하면은 중복이잖아. 그럼 회전을 아예 그냥 못 시키게 그냥 너네를 그냥 고정시켜. 그냥 너네를 그냥 이 A라는 사람의 관점이라고 고정시켜버리면 너네 제외한 나머지 사람만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라라는 얘기야. 그렇게도 해봐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볼게. 자, 이제 원순열은 얘 6명 나열하면 6팩을 6으로 나눠주는 건데 다각형일 때는 좀 더 달랐었죠. 어떻게 달랐었냐면 자,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나열이 돼 있네. 자, 이 상태에서 1, 2, 3, 4, 5, 6에서 이거를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만 이제 다 옆으로 밀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만. 그래서 지금 1이 여기 있던 게 여기 밑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밑으로. 자, 그러면은 얘하고 같은 배치냐 다른 배치냐라는 건데 이게 다른 배치다라고 얘기했지. 다른 배치. 다른 배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네가 만약에 이 중심을 내가 만약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게 되면은 자, 너네 오른쪽에 2번이 있잖아. 그지? 바로 옆에 2번이 있는데 한 칸 밀고 보면은 너네 오른쪽에 2번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각을 지면서 지금 한 칸 이렇게 각을 지면서 좀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배치하고 이 배치는 다른 배치다라는 거야. 다른 배치 이제. 너네가 이제 이 1번의 사람의 관점이라 봤을 때
이제 이 배치랑 이 배치는 아예 다른 모양의 배치니까, 다른 모양이니까. 그래서 다른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주라라는 거야. 다른 경우의 수로. 자, 그래서 경우의 수 어떻게 생각해 주시냐면은 경우의 수를 자, 이제 n으로 일반합니다. 자, n으로 일반했을 때 만약에 그 회전시켰을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 있지. 회전시켰을 때 얘하고 얘는 다른 경우의 수죠. 그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만약에 k가지라고 내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k가지라고 한다면 그 원소열의 수 이거 1 빼서 팩토리얼 하는 거죠. 원소열의 수는 1 빼서 팩토리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 k까지 곱해가지고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k까지 곱해서 해주겠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원소열은 그 n번 회전했을 때 다 중복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얘네가 과연 회전을 이제 그만큼 이제 했을 때 다 중복인지 한번 또 얘기해 볼 건데 지금 6개의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 이제 요거를 한번 옆에다가 한번 좀 표현해 보면은 자, 동그라미 쓰지 말자. 옆으로 한 가지 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1, 2, 3, 4, 5, 6.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옆으로 다 한 칸씩 지금 밀어본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옆으로 밀면은 다시 맨 처음 그림으로 다시 지금 되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 이랬을 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서로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지.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그 첫 번째 얘랑 이제 같은 모양이다 라는 거야. 왜 같은 모양이냐면 너네가 1번의 사람이라 봤을 때 너네 바로 옆에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있는데 너네가 이제 여기 있으면 너네 바로 오른쪽에 2번이 있고 3, 4, 5, 6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3, 4, 5, 6.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너네 바로 오른쪽이 아니라 각을 한번 지고 이제 2번이 있는 거니까 얘랑 이제 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얘랑 같은 케이스. 같은 케이스라는 거고 계속 옆으로 밀다 보면은 얘랑 같은 케이스. 너네 바로 옆에 2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을 지고 이제 2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이제 같은 경우의 수가 저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끼리끼리 이제. 자, 그래서 얘는 6번 회전했을 때 6번 다 같은 경우의 수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같은 경우의 수는. 근데 내가 만약에 미리 1을 빼버려가지고 팩토리얼을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미리 6번의 이 회전을 다 중복으로 간주해서 n-1의 팩토리얼로 본 건데 사실 얘네 둘은 다른 경우의 수니까 얘네들은 그 다른 경우의 수만큼을 이제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른 경우의 수만큼 곱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지금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미리 원소열로 처리해버렸잖아. 미리 원소열로 처리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 n 팩토리얼이 있어,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있어. 근데 이제 회전을 다 시켜보자. 회전을 했을 때 지금 중복되는 가지수만큼은 이제 나눠줘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중복되는 가지수만큼 여기서 중복되는 가지수가 지금 이렇게 3개가 지금 중복이잖아요. 3개가 이제 그죠? 3개가 지금 중복이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3개가 지금 중복이란 말이야. 이렇게 3개가 이제 중복인 거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3번씩 중복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3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전체 6개 나열이니까 6팩인데 그거를 이제 3으로 이제 잠깐 다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복되는 가지수가 지금 3가지 경우의 수씩 나오니까 전체 이제 6팩을 이제 3으로 나눠줘 버려 가지고 240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저기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몇 번 되는가를 세는 것도 괜찮다. 근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누기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분간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 이제 보시면 중복순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우리가 중복을 허용합니다. 이제 중복을. 자,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택한 다음에 그 고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다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중복순열이 이제 파이, n파이r이야. n파이r. 저게 n파이r이야. n파이r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자, 중복순열의 수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방금 골랐던 거를 또 고를 수가 있어.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n개, 두 번째 경우의 수도 n개, 계속 경우의 수가 n 나오게 되는 건데 r번 고른다라고 했으니까 n을 이제 r번 곱하는 거죠. 얘가 이제 r번 곱해주는 거니까 이게 n의 r제곱이야. 이제 n의 r제곱. n의 r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복순열은 앞에가 이제 내가 대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대상. 뒤에가 이제 횟수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 횟수인데. 자,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인가? 그리고 그 대상을 고르는 그 선택 행위 자체를 몇 번 해야 되는가가 뒤에 이제 횟수가 되는 것이고, 횟수가. 자, 주의할 점이 이제 뭐냐면, 주의할 점은 이제 문맥을 좀 잘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그 중복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중복 허용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너네가 알아서 중복 순열로 계산해 줘야 되고, 중복 허용이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일반 순열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일반 순열로. 문제를 보고 잘 분간해 주셔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인데, 함수의 개수. 자, 그 정역의 x의 원소가 m개,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m까지 있다고 치고 공역의 원소가 n개, 이렇게 이제 n개가 이제 있다라고 가정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이게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n개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방금 앞 가리켰던 놈을 또 가리켜도 되는 게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할 때 하는 거였어. 그래서 모두 다 n개니까 이거 n의 m제곱이어서 n파이 m으로 이제 쓰는 거죠. n파이 m으로 쓰는 거였고, 근데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를 볼까? 1대1 함수의 개수. 이게 그 하나씩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거였지. 처음에 얘가 n가지.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방금 가리킨 걸 못 가리키니까 n-1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n-1, n-2, 점점점으로 곱하는 게 일반 소멸이야. 일반 소멸. 우리 일반 소멸 계산할 때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잖아. 1씩 줄여 나가면서.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나열하려고 할 때 같은 게 몇 개 섞여 있으면 그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우리가 나눠서 처리를 했었어요. 자, 총 n개가 있어서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게 PQR개만큼 들어있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그 같은 것의 개수에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했었지. 팩토리얼로.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필수예제 1번 이제 원순열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원순열 문제. 자, 이제 문제가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요. 내가 풀어주는 필수예제 뒤에 너네가 숙제로 풀 문제들도 한 몇 개 정도는 내가 같이 풀어줄 거야, 이제. 너네가 혼자서 좀 풀기 힘들거나 내가 좀 설명해줘야 될 문제 몇 개 정도를 조금 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이제. 자, 원순열인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학과 2명, 화학과 2명, 물리학과 2명이 이어가지고 총 6명의 사람을 내가 원형 탁자에 앉혀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화학과 2명이 이웃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2명도 서로 이웃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과 2명은 마주보고 있어야 되네. 조건이 좀 추가가 돼 있죠, 조건이. 우리가 이제 여기 확통 문제 풀 때 이웃할 때에는 이웃해야 되는 대상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 하나로. 그래서 애초에 그 화학과 2명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2명을 묶어버리지, 이제. 물리학과 2명을 묶어버려. 얘네를 이제 한 명의 사람으로 간주를 해줘야 되는 거지, 한 명의 사람으로. 근데 이제 수학과 2명이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 마주보고 있으려면은 지금 어떻게 마주봐야 되냐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수학과 2명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주봐야 되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럴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어 있는 상태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만약에 수학과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총 4명의 사람이 있는 셈이고요. 이거 하나로 묶었으니까 한 명의 사람으로 간주해줘야 되겠지? 총 4명의 사람을 내가 이제 원소열로 나열을 해버려. 원소열로. 자, 그러면은 4명을 나열하는데 이제 원소열 미리 적용해버리면 3팩이 되겠죠. 3팩이 이제. 3팩이 되겠지. 자, 원소열로 적용해보시면 3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물리학과 2명 나열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학과 2명도 이제
나열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6, 2 계산해 주니까 이제 24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지. 24. 자, 그냥 요 정도를 일단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로 이제. 자, 이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 요거. 잠깐만. 3팩이 아니라 잠깐 다시. 지금 요거, 지금 4명의 사람이니까 지금 얘를 그냥 단순하게 원순율로 적용해버리면은 이제 3팩이 되는데, 자, 지금 얘가 요거 잠깐 빠뜨렸는데, 수학과 2명이 마주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그냥 원순율로 나열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얘네들이 이웃해버리는 거잖아. 마주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얘를 그냥 원순열로 나열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너네가 개입을 하는 거야. 개입을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해주게 되냐면 그 너네가 이제 요 수학과 요 한 명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그럼 너네 반대편에는 나머지 수학과 한 명의 사람이 자동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지 이제 자동으로 정해지고 그럼 너네가 현재 여기 있어 여기 이제 현재 이 그림상으로는 너네 왼쪽에 물리학과 2명이 있고 너네 오른쪽에 화학과 2명이 있어. 현재까지는. 근데 이 물리학과 화학과 이 2명을 한 그룹으로 묶었잖아요. 이제 이 그룹이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가 있겠지. 그룹이.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얘네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이 일단 있을 거야. 2팩이 이제. 자, 그래서 여기를 2팩으로 수정할게요. 2팩으로 이제. 여기를 2팩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 2팩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2팩은 맞아. 이 물리학과 2명,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어야 되고, 화학과 2명,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답을 다시 정정해 주시면 8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8로 해주시는 게. 자,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 상황에 이제 개입해가지고 나머지들의 배치를 나열해 주는 게 이제 좀 원소절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자, 필수예제 2번도 봅시다. 2번. 필수예제 2번인데, 자, 필수예제 2번은 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자, 밴드 동아리 보컬, 건반, 기타, 드럼 2명씩 해가지고 총 8명이 지금 둘러앉아 있대. 8명이 이제. 근데 같은 팀끼리 한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한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 자, 이게 지금 그 둘둘둘둘 해가지고 지금 총 8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팀끼리 한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인데 이게 너네 모서리가 이게 모서리가 아니라 얘가 모서리야 얘가. 이게 모서리야 이게. 얘가 모서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그 라인에 보컬 2명, 건반 2명, 기타 2명, 드럼 2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을 이제 이렇게 둘둘둘둘로 저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거네. 보컬 2명이 이웃해야 되는 셈, 건반 2명 이웃해야 되는 셈, 기타 2명도 이웃해야 되는 셈, 드럼 2명도 이웃해야 되는 셈이니까 결국에는 그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 4명의 사람을 이제 나열하면 되는 셈이란 말이야. 4명의 사람을. 근데 원소절로 적용해 버려 가지고 4팩이 아니라 3팩으로 이제 적용을 해 버리시고 3팩으로 그다음에 이제 3팩으로 해준 다음에 그 이제 이 종류별로 이제 보컬끼리 자리 바꿔, 건반끼리 자리 바꿔, 기타끼리 자리 바꿔, 드럼끼리 자리 바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같은 종류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이 4번 있어야 되는 거겠지. 2팩의 4제곱이라고 써줘야 될 것 같아. 2팩의 4제곱. 자, 그러셔가지고 3팩, 2팩의 4제곱 해주셔가지고 이제 16이니까 96 이렇게 답을 내면은 되겠죠. 96. 자,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뭐 이웃해야 되면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소절 1 빼서 팩토리얼 적용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자, 요건 좀 잘 봐야 돼. 요 3번은. 자, 요거 3번인데, 요거는 조금 중요한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이 있는데, 이거를 3개의 바구니 ABC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각 바구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과일을 담을 때 과일을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과일을 담는 경우의 수. 풀이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풀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얘가 이제 그 분할 분배를 이용한 풀이가 있어. 분할 분배를 이용한 풀이.
이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추천이 되는 방법이야. 분할 분배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저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분할 분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4개의 과일을 3종류의 바구니에 지금 나눠서 담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4개가 3종류로 쪼개져야 돼. 4개가 3종류로 쪼개져야 돼. 그럼 어떻게 쪼개져야 되냐면 그 4개를 둘 하나 하나 이렇게 쪼개줘야 되지 않니? 저렇게 이제. 둘 하나 하나로 쪼개줘야 되는데 이거 분할입니다, 분할. 자, 4개의 과일 중에서 맨 처음에 2개짜리에 들어갈 과일을 골라주시고 2개짜리 과일에 들어갈 거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2개 중에서 하나를 가운데 골라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를 이제 여기다가 배치해 버리시기 바라고 1C1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제 1C1로.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거 1, 2개가 같으면은 중복이어가지고 팩토리얼로 나눴던 거 기억나니? 팩토리얼로 나눴던 거. 그래가지고 같은 개수가 있으면은 그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까지 있었어. 나누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면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제 날라가니까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6 이렇게 나오게 돼. 자,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단순히 4개의 과일을 둘 하나하나로 그냥 쪼개기만 하는 경우의 수야. 단순하게 쪼개기만 하는 경우의 수인데 지금 쪼개는 것만 했지 그 쪼갠 그 3개의 그룹이 이 어떤 바구니에 지금 들어가야 될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야, 이제. 지금 이게 분할이거든. 지금 내가 한 게 분할이야, 분할. 그러니까 4개를 단순히 3종류로 쪼개기만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이 과일 4개를 A, B, C, D라 가정해 볼게. 뭐 예시를 들면 뭐 A, B가 2개짜리 그룹, C가 하나짜리 그룹, D가 하나짜리 그룹 이렇게 지금 쪼개진 건데 그러면은 이 3개의 그룹이 어떤 게 A한테 가고 어떤 게 B한테 가고 어떤 게 C한테 갈지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이제 배정을 해줘야지.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인지. 그 배정해주는 과정이 분배야. 배정해주는 과정이. 그래가지고 여기 분할의 경우의 수에다가 3개를 이제 이 3개의 바구니 ABC에 일률로 나열해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 3팩까지 곱해줘가지고 그러면은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실제 최종 답이 되는 거고 이 3팩의 과정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배야, 분배 이제. 이게 분배입니다. 이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분배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분할로 저렇게 다 쪼개놓은 다음에 반드시 분배도 해줘야 되더라, 이거 이제. 이거 분배 안 하면은 뭐가 뭐한테 들어가는지가 안 정해진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정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일률로 나열하는 거는 바구니가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 어떤 바구니는 A, 어떤 바구니는 B, 어떤 바구니는 C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바구니가 서로 이제 이게 구별이 되는 거야. 지금 구별이 되는 바구니인 거야. 구별이 되는 바구니. 구별이 되니까 일렬로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게 A에 들어가는지, 어떤 게 B에 들어가는지 그걸 다 다르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할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풀이는 여사건이야.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저 4개의 과일을 3개의 바구니에 넣을 거야. 지금 이게 뭐가 뭐한테 가는지를 잘 구별해 줘야 되거든. 자, 과일이 지금 4개가 있대. 그러면 각각의 과일마다 내가 어느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A에 들어가야 되냐? B에 들어가냐? C에 들어가냐를 정해야 되거든. 각 과일마다 정해야 되잖아. 자기의 행방을.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3파이 4야. 3파이 4. 각 과일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바구니가 3개야. 근데 고르는 그 행위를 4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 3의 4제곱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각 과일마다 바구니 선택해서 들어갈 때 다 A를 골라버리면 모든 바구니에 과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바구니가 생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못 들어가는 바구니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여사건으로 보고 빼줘야 되거든. 빈 바구니가 생겨버리게 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빈 바구니가 지금 이제 2개 있대. 빈 바구니가 이제 1개일 때로 케이스를 저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돼. 빈 바구니가 2개냐? 빈 바구니가 하나냐? 저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돼, 이제. 나눠서.
자, 빈 바구니가 두 개인 게 가장 쉽거든요. 비어있는 게 두 개란 얘기는 나머지 하나는 과일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어떤 바구니가 과일이 들어가야 될까? 그 바구니만 모든 과일이 몰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바구니만? 그 바구니가 얘일까, 얘일까, 얘일까 골라주면 되겠죠, 그냥. 뭐 3시 1 이 정도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 3시 1. 근데 뒤에를 잘 봐. 여기 복잡해. 만약에 빈 바구니가 하나라고 가정해주게 된다면, 빈 바구니가 하나야. 자, 내가 빈 바구니를 뭐 A가 빌지, B가 빌지, C가 빌지 정해야 되니까 빈 바구니를 정해 놓을게, 이제. 그럼 나머지 두 개의 바구니는 과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일이 들어갈 바구니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일단은 3C로 쓸게, 3C 이제. 이거는 과일이 들어갈 바구니를 고르는 경우의 수야. 근데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좀 이따 하자, 이거. 그러면은 내가 골랐다. 내가 C가 비어있는 것으로 정해놨다. 그럼 A, B에만 이제 과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 B에만. 그러면은 각 과일마다 선택지가 몇 가지입니까? 이 A, B만 골라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2파이 4가 되겠지. 2파이 4. 그래서 일단은 2파이 4인데 잠깐 쓰지 말고 보세요. 2파이 4인데 2파이 4인데 이렇게 그냥 2파이 4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어서 2파이 4인데 네 개의 과일을 다 한 바구니를 몰아서 선택하게 돼버리면은 빈 바구니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돼버리니까 이것도 여사건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야 돼, 이제. 왜냐면 지금 얘를 이제 다 골라주면은 빈 바구니가 또 생겨버리니까 빈 바구니가 두 개가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그건 이미 아까 여기서 처리했던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처리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빈 바구니가 하나인 것만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인 것만? 그러면 애초에 이런 일도 더 빈 바구니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2파이 4까지 한 다음에 얘네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그 행위 자체를 4번 해. 그러면 지금 빈 바구니가 생겨버리는 경우의 수를 또 빼줘야 돼. 그럼 빈 바구니가 이제 얘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죠. 얘를 괄호를 잘 쳐줘야 돼. 이 2파이 4라는 경우의 수에서 두 가지를 빼주는데 이렇게 괄호가 쳐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괄호가 이렇게 괄호가 쳐지는 거야. 맨 처음에 3C는 그 빈 바구니가 하나. 거꾸로 생각하면은 과일이 들어갈 바구니 두 개 고르는 경우의 수로 정해놨잖아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과일이 들어갈 바구니 두 개에다가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네 개의 과일을 넣어줄 건데 거기서 이제 두 개를 빼주는 거지. 두 개를 이제. 빈 바구니가 또 생겨버리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 거야. 이거 처리를 잘해야 돼. 이런 거 처리. 이거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얘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3의 4제곱 81, 3C 1, 그 다음에 이거 3 곱하기 16 빼기 2에서 14 해보시게 되면은 36.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답이 일단 나오긴 할 거야.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할 건데 일단은 그 풀이 과정 자체를 보면은 솔직히 1번 방법이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거든. 근데 뭐 이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여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 자체를 좀 알아놔야 나중에 뭐 이 문제든 아니면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어. 아, 이렇게 해서 푸는구나라는 것도 좀 인지해야 돼. 이것도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 4번은 자,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가 있대. 0,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대. 2000이 몇 번째 수일까? 라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 저 5개의 숫자만 이용할 건데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처음 골랐던 숫자를 또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보통 몇 자리 자연수라고 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는 몇 자리 자연수인지 안 줬거든, 이제. 그러면 그냥 저 5개의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작은 거부터 내가 쭈르륵 나열할 건데 그러면 얘는 그 자연수가 한 자리 자연수인지 아니면 두 자리 자연수인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봐야 돼. 자릿수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일단 잠깐 세 자리까지 쓸게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제 2000이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해줘야 되니까 2000이 보시면
저 5개의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한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볼게. 한 자리의 자연수를. 그러면 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1, 2, 3, 4만 이용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지. 1, 2, 3, 4만 이용해서. 이 상황에서 한 자리 자연수를 이용해서 4개의 한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어. 4개의 한 자리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 자연수인데, 두 자리 자연수. 자, 두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봅시다, 이제.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에는 0이 못 오니까 4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이제 0도 올 수 있으니까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5가지 해주셔가지고 20이야, 20. 20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는 이제 여기 자릿수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맨 앞에 0 못 오니까 4가지. 그 다음부터는 5가지 나오게 되니까 뭐 4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시니까 얘가 1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1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000을 세줘야 되겠지. 2000은 이제 2000부터는 4자리 자연수인데 4자리 자연수. 근데 4자리 자연수일 때 이제 1000으로 시작하는 수가 있겠지. 1000으로 시작하는 수. 자, 이게 이제 몇 개인지를 세봅시다, 이제. 여기 5개 올 수 있으니까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얘가 이제 125라고 나오게 되겠지. 125. 125라고 나오게 돼. 125. 자, 그러면 일단은 그 2000이 몇 번째 수인지를 세는 거야, 지금 이제. 2000이 몇 번째 수인지. 자, 지금까지 한번 누적해서 세보면요. 요거 24개, 요거 124개, 요거 이제 249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2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249개란 얘기야. 2000보다 작은 거. 근데 우리는 2000이 몇 번째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249에서 2000도 하나 더 세야 되니까 2000은 250번째 자연수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내는 거지. 2000은 250번째이구나 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 요거 하나 더 세야 되겠죠? 마지막 하나. 요거 하나 세주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0이 이제 못 오니까 여기 이제 여기 0이 못 오는 경우의 수들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갓순열로 보시면 갓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얘는 보시면 자, 1, 2의 자, 1, 2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이 각각 2개씩 들어 있고 3, 4, 5가 적혀 있는 공이 하나씩 들어 있다. 그러니까 1, 1, 2, 2, 3, 4, 5. 지금 그 주머니에 7개의 공이 이처럼 지금 들어 있는 거야. 이처럼 들어 있는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7개의 공을 이제 내가 이제 꺼내서 일렬로 이제 나열할 건데 홀수는 홀수번째 자리에 오도록 나열하래. 홀수는 홀수번째. 지금 홀수가 1, 1, 3, 5 해가지고 지금 4개가 있어요. 홀수가 지금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 4개가 홀수번째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홀수번째 한번 표시해 볼게 이제. 홀수번째를 내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로 강조해 보면은 여기에 저 1, 1, 3, 5가 먼저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동그라미 친 거에 이제 1, 1, 3, 5가 여기 와줘야 돼 여기. 그러면 1, 1, 3, 5를 여기 배치했다 치자. 1, 1, 3, 5를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어. 그러면 1, 1, 3, 5를 이제 가지고 자 이거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나열을 해. 1, 1, 3, 5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4개니까 4팩인데 얘를 이제 1, 2개 중복이네. 2팩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죠? 2팩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 이거는 저 1, 1, 3, 5를 나열한 경우의 수인데 그럼 나머지 남은 숫자가 여기 이제 2, 2, 4가 남았잖아요. 2, 2, 4가. 이렇게 남았잖아. 2, 4는 자동적으로 짝수 번째 자리에 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저 짝수 번째에 들어가는 2, 2, 4도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2팩분의 3팩으로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몇이야 이거? 4, 31 뒤에는 그냥 곱하기 3이니까 36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36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도 2번으로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 6번 자 이제 갓순열인데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 자 6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6개의 계단이 자 근데 저 6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자, 이거는 그 케이스를 좀 이제 나눠봐서 풀어야 되는데, 그 6개의 계단을 이제 한 번은 오르느냐, 두 개씩 오르느냐, 세 개씩 오르느냐 이거야, 이제. 자, 이거 내가 케이스를 좀 몇 개 써볼게, 이제. 잘 봐봐.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거든. 어떻게 기준 잡냐면, 내가 총 몇 번의 걸음만으로 이 6개의 계단을 다 오를까를 기준으로 잡으면, 걸음을 최소화하려면, 자, 3계단씩 올라가면은 2번의 걸음 만에 6개의 계단을 오를 수가 있지. 내가 이제 이 걸음수를 가장 작은 것부터 했고, 이 상태에서 걸음수를 점점 늘려갈 거야, 이제. 걸음수를 이제. 그러면은, 3걸음. 이게 3걸음 만에 올라가는 거야. 3걸음 만에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 그 다음에 4걸음 만에 올라가는 거. 자.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봐봐. 자, 이제 4걸음 만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잠깐만. 3, 6이죠, 6? 그럼 잠깐 다시. 6이면은 얘가 지금 3이 다시 3, 1, 1,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 2, 1, 1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여기서 그 4걸음까지 지금 했고요. 4걸음까지. 그 다음에 이제 5걸음 2, 1, 1, 1, 1 6걸음 1, 1, 1, 1, 1, 1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저렇게 케이스를 다 일단 작성을 해놔. 케이스를 이제. 작성을 다 해놓는데 근데 여기서 그 순서까지 이제 고려해 줄 거야.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일렬로 나열까지 해버리겠다 이 얘기야. 일렬로 나열까지 해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얘는 나열을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얘는 나열을 하는 게 3팩으로 나열하는 거겠죠. 3팩으로. 3팩 6가지야.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한 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3111. 이거는 갓소열이니까 4팩 나누기 3팩으로 돌아가주니까 이게 4가지 경우의 수가 될 거야. 4가지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이제 2211인데 이거는 이제 갓소열로서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아마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6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1111 이런 것도 이제 저 5개를 내가 이제 4개 중복으로 4팩으로 나누다 보니까 5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6개가 있죠? 이거는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해주면 돼.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구별이 되는 케이스를 저렇게 다 구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각 케이스에서 나열까지 고려를 좀 해주자 이거야. 나열까지. 1, 6, 1, 4, 6, 5, 1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얘네를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1, 6, 1, 4, 6, 5, 1 해주시면은 적당히 2개씩, 3개씩 묶읍시다. 8, 10, 6 해주게 되면은 24가 나오나? 2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24가지로 경우의 수를 내주면 될 것 같아. 24가지로. 자, 5번이 이제 정답인데, 5번이 정답인데, 이거 하나 더 얘기해보면, 그 갓순열에서, 지금 여기 갓순열이 적용이 되는 게, 뭐, 3111, 2211, 21111, 이렇게 해가지고, 갓순열로 지금 적용되는 게 몇 개가 있잖아, 지금. 근데, 갓순열은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팩토리얼로 지금 나눠서 푸는데, 만약에 지금 나열해야 되는 게 두 종류일 때 있지. 얘는 1하고 3 두 종류, 2하고 1 두 종류, 2하고 1 두 종류인 거잖아. 그 나열해야 되는 게 두 종류일 때는 갓순열이 이제 일반 조합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일반 조합. 조합이라고도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야. 얘는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냐면 얘는 네 자리가 있는데 네 자리가 그 중에서 3이 들어갈 자리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3이 들어갈 경우의 수 하나가 이제 4실이니까 3이 만약에 들어갔다 치면은 나머지 자리는 다 1로 채우면 되는 거잖아, 이제. 저렇게 조합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조합으로도. 이게 밑에도 마찬가지야. 저 네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4C2로도 볼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2가 들어갈 두 개 고르면 나머지 자리는 1로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갓순열을 조합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조합으로도 이제. 그래서 얘도 이제 2가 들어갈 하나 고를라 준다라고 생각해서 5C1로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종류가 두 개일 때는 저렇게 조합으로 보는 게 좀 낫겠습니다. 조합으로 보면 나은 게,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조합 몇 개 좀 외워놓으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8C 28, 7C 3, 35 이런 걸 잘 외워놓고 있으면은 두 종류일 때는 조합으로 잘 외우고 있는 것으로 처리해주면 좋겠지. 잘 외우고 있는 것으로. 자, 그렇게 처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7번. 필수예제 7번인데, 자, 요거 이제 도로막 문제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도로막 문제. 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좀 이 선들이 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는 않죠, 지금.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내가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 이거야.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장애물이 이제 만약에 없었으면은 봐봐.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다 채워져 있었어.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봐봐. 만약에 다 채워져 있었으면은 지금 이게 A에서 B까지 갈 때 오른쪽으로 지금 몇 번을 가줘야 되냐면 5번 하고요. 위쪽으로는 4번을 가는 거니까 이게 오른쪽 5번, 위로 4번. 그래가지고 오른쪽 화살표 5개,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 4개. 이거를 이제 나열해가지고 9팩을 이제 5팩, 4팩.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계산해보시면 126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왜 126이냐? 이거 종류가 두 종류일 때는 내가 조합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방금 얘기했지. 이걸 조합으로 보면은 9C4. 그러니까 위로 가는 화살표가 들어갈 네 군데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 9C4가 126이다라고 너네들한테 드린 표에 다 있어, 얘들아. 외워놓으라고 이제. 외워놓으라 하라고 한 게 이거, 얘들아. 이거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니, 이거 지금. 이거. 외우라고, 이거, 얘들아. 외우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얘들아. 이런 데서 시간 줄여야 된다고, 이런 데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없는 길이 좀 있습니다. 없는 길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럴 때 이제. 자, 이럴 때는 내가 여기 처음 진도 나갈 때는 그 대각선을 아마 그어가지고 반드시 지나야 되는 그 점들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점들을 여기서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 있잖아. 여기에 이제 약간 그 반대로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으면 요것도 일단 그냥 봐봐.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반드시 이 5개의 점 중에서 한 점은 반드시 지나쳐야 되지 않니? 5개의 점 중에서 하나는? 그럼 케이스를 5개로 나누는 거야. 여기 지나서 거쳐갈 때, 여기 지나서 거쳐갈 때, 여기 지나서 거쳐갈 때, 여기 지나서 거쳐갈 때, 여기 지나서 거쳐갈 때. 케이스를 다 일일이 나눠줘야 돼, 이제. 나눠서 하면은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케이스가 많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좀 고민해 보니까 이제 방법을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여기 도로망에다가 써놓는 게 있거든. 다 써놓는 게. 그게 뭐냐면 이거야. 내가 이제 이 각 모든 점들마다 숫자를 쓸 거야. 숫자를 이제. 어떤 숫자 쓰냐면은 그 점을까지 가는데 이제 필요한 경우의 수를 쓸 건데. 자, 얘들아, 이게 직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경우의 수가 다 한 가지,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고 싶으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직진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지? 직진상에 해당이 되는 모든 점들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일 거야,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다 1로 써놔, 이제. 1로 써놓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점들을 좀 채워볼 거야. 나머지 점들을 이제. 나머지 점을 채우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거 이제. 자, 여기를 채운다, 여기 이제. 자, 여기 어떻게 채우냐면은, 이 점에 도달하려면, 여기서 오는 것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기 전, 앞전의 점들에 해당이 되는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 여긴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럼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면서, 이걸 토대로 계속 나머지 점들을 채워나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오는 거 2개, 위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해가지고, 여기 3가지 맞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싹 다 쓰면 돼. 경우의 수를 이제.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3, 1, 4. 여기는 자동으로 4, 1 해가지고 5. 여기는 자동으로 5, 1 해가지고 6, 2라고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채워나가면 돼. 여기도 볼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가 몇 가지냐면, 여기는 옆에, 왼쪽에서 1가지, 밑에서 2가지 해가지고 3가지가 되겠지? 여기는 지금 3가지입니다. 3가지.
1, 2 올라오니까 3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 1 해가지고 4 여기는 4, 1 해가지고 5 일단 이렇게 채워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가 몇 가지냐면 여기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무조건 일로 가야 되거든 이제. 이게 최단 경로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야. 무조건 얘는 왼쪽에서 와야 돼. 3가지. 그러면 여기가 7가지. 4, 3 해가지고 7가지. 5, 7 해가지고 여기가 12가지야. 이런 식으로 좀 다 채워 나갈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3, 4 해서 7. 여기가 7, 5 해가지고 12. 여기가 12, 6 해가지고 18.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7, 7 해가지고 14. 여기는 12, 14 해가지고 26.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12였는데 여기로 도달하려면은 이거 밑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2하고 18을 더해주니까 30이 돼야 되는 것이고 30. 여기가 30이죠 30. 그럼 마지막 여기 보이니 여기? 마지막 여기는 26, 12 더해주니까 38.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38, 30 더해주니까 68. 답이 그럼 5번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야. 5번으로 이제. 여기가 지금 12입니다. 12. 여기 14, 12야. 자, 이런 식으로 채가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직접 일일이 다 쓰는 게 오히려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뒤에 몇 문제 더 있는데 잠깐만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7번인데 자, 요거 이제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내접하는 원을 4등분 해가지고 총 8개의 영역을 지금 만들어 놨대. 8개의 영역을 만들어 놨어. 근데 8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저 8개의 영역에 모두 8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라는 건데 이거 이제 방학 때 이제 우리 지금 진도 나갈 때 했었던 유형소에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원소멸에 적용이 되는 게 이 원 모양의 이제 원을 4등분한 이거 4개의 영역은 원소멸에 적용이 되겠죠, 일단. 근데 8개의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8개의 색깔 중에서 4개의 색깔을 좀 골라놔가지고 4개를 골라놔가지고 그 고른 4개를 여기에다가 이제 나열을 시키는데 회전하면은 중복이 발생하니까 원소멸로 이렇게 적용해버릴 거예요, 이제. 원소멸로. 8C4 곱하기 3팩으로 일단 처리를 합니다. 8C4 곱하기 3팩.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8개 중에서 4가지의 색깔을 여기 배치했어. 나머지 4개는 여기 끄트머리 부분에다가 배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4개 저것도 이제 원순열 모양이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3팩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3팩이 아니라 일반 순열 4팩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일반 순열 4팩으로. 저게 이제 왜 일반 순열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왜 일반 순열이냐라고 했냐면 저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왜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이제 가정을 해보자 이제 여기 내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했다 가정해볼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5, 6, 7, 8 이렇게 이제 내가 한번 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제 자, 지금 이제 1 바깥에는 8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가운데 4개는 냅두고 사이드에 있는 거 5, 6, 7, 8을 한 칸씩 옆으로 밀어. 한 칸씩. 자, 5가 열로 가고 6이 열로 가고 7이 열로 가고 8이 열로 간다라고 생각해볼게 이제. 안에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 자, 그러면 사이드에 있는 거를 한 칸씩 밀었을 때 원래 1 바깥에는 8이 있었는데 밀고 나니까 1 바깥에 다른 수가 있잖아 이제, 그지?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거를 한 칸씩 옆으로 밀어도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경우의 수라는 거야. 다 다른 경우의 수. 아예 다 다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얘는 일반 순열로 계산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원순열 적용했다. 이 안에 있는 거. 그럼 원순열은 뭐 회전했을 때 중복이 벌어지면 이제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럼 이미 원순열이 끝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일반 순열로 처리하면 돼. 일반 순열로. 되시겠죠? 일반 순열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답이긴 한데 이 문제의 선지꼴이랑 맞춰야 되잖아 이제, 그지? 자, 선지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다 8팩이 있잖아. 그래서 8C4가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너네 근데 이거 아니? NCR 이거 뭔지 아니 이거?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원래 8C4가 뭐냐면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3팩 곱하기 4팩을 들어갈 거야. 3팩 곱하기 4팩. 그러니까 여기 약분이 되는 게 좀 보이죠? 약분되는 게. 4팩 그대로 통으로 약분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4팩 나누기 4팩분의 3팩이니까 4가 하나 분모에 남을 걸 이게 지금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4분의 8팩 해서 2번으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2번으로. 자, 그래서 꼴을 저렇게 좀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막 다 계산해버려가지고 이제 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잘 형태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읍시다. NCR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 NCR. 그 다음에 이제 NPR 있죠, NPR. NPR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위에 쓰자. N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놓자고 이제. NPR, NCR이 원래 저 문자로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됐었는지도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도 좀 보도록 하시면 10번. 자, 10번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앞에 필수 예제에서 이거 그 다각형 이거 문제가 없었어가지고 요거 하나도 좀 이제 언급만 좀 해보고 싶어서 자 10번인데요. 이제 10번. 자 10번은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8명을 이제 앉히는 거네. 8명을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다가 여기다가 8명을 내가 만약에 앉혀보겠대. 8명을 이제. 자 그럼 8명 앉힐 때 지금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서 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8명 그냥 나열해 주는 거니까 이거 8명 나열이니까 8팩으로 해보자. 8팩. 얘를 내가 만약에 8팩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중복만큼 나누어서 풀 건데 중복이 얼마큼 발생하게 되느냐. 이제 이 모양을 이제 반 잘라주면은 이렇게 접은 모양만큼 이제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은 모양만큼.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만약에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아가지고 중심 바라볼 때나 그 다음에 너네가 여기 앉아가지고 중심을 바라볼 때 이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모양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얘랑 서로 대응이 되는 중복. 뭐 얘랑 얘도 대응되는 중복, 얘랑 얘도 대응되는 중복, 얘랑 얘도 대응이 되는 중복이니까 각각 중복이 4가지가 아니라 2가지씩인 거야. 중복이. 각각 2가지씩인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4가 아니라 나누기 2야. 나누기 2.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나누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2야 이거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너네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중복이 2번씩이야. 그럼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4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나누기 이제 2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도 이제 만약에 너네가 이걸 원소율로 생각해 버려가지고 미리 8팩이 아니라 만약에 7팩으로 만약에 미리 계산해 버렸어. 만약에 7팩으로 7팩으로 계산해 버렸으면은 8번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 칸씩 밀었을 때 회전하는 8번 다 중복으로 봤기 때문에 미리 원순열 처리해서 7팩으로 본 거거든.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그 너네가 사실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가 다 다른 배치야. 다 다른 모양이다라는 거야. 그쵸? 너네가 여기 있을 때는 혼자 앉아 있고 너네가 여기 있을 때는 이제 너네 오른쪽에 2명이 있고 너네가 여기 있을 때는 양옆에 1명 있고 너네가 여기 있을 때는 너네 왼쪽에 2명이 있으니까 이 너네의 이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되잖아. 다 다른 모양. 그러니까 서로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여기다가는 곱하기 4를 하는 거라고. 여기다가는 곱하기 4. 여기다가는 곱하기 4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되고 이 방법도 된다. 둘 다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요거 보시면 반원 모양이 있죠. 반원 모양. 자, 반원 모양인데 얘들아 얘는 생각을 해볼래? 반원 모양은? 이게 8번 회전을 했을 때 이게 중복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다 다른 경우의 수인지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뭐 여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한 가지 밀어봐. 밀면은 너네 회전했을 때 이거 중복 발생하네 이거 이제. 이거는 다 8번 회전했을 때 다 다른 배치야.
싹 다 다른 배치.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냥 8팩이 답인 거지. 그냥 8팩이. 그냥 8팩이 답인 거야. 회전했을 때 중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야. 중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분의 8팩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8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A분의 B를 만약에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거분의 이거 계산해 보시면 2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2. 자,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회전했을 때 중복 없다. 이거는 회전했을 때 중복이 2번씩 발생한다. 그것만 잘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보시면 27번 보겠습니다. 27번. 27번 보시면 얘들아 요 문제 좀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그 4개의 문자 A, B, C, D를 포함해서 총 서로 다른 7개의 문자가 있는데 7개의 문자를 이제 가지고 일렬로 나열해 볼 거야. 뭐 편의상 이렇게 해봅시다. 뭐 A, B, C, D, E, F, G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두 문자 C와 D 사이에 A, B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C, D 사이에 최소 2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을 해줘야 된대. 최소 2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게. 자, 근데 이미 A, B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2개 이상의 문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EFG 중에서 EFG가 이제 여기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CD 사이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2개는 충족하니까 EFG가 안 들어가던가 하나만 들어가던가 2개가 들어가던가 3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너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 어떻게? 2개 이상의 문자? 그러면은 이미 2개가 들어가 있네. A, B가. 그럼 EFG가 이제 아예 안 들어가느냐? 하나 들어가느냐? 2개 들어가느냐? 3개 들어가느냐?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수 있나? 케이스를 이제 나눠볼 수 있지. 자, 그럼 봐봐. 얘를 내가 만약에 케이스를 나눈다. 자, 이제 EFG가 몇 개 들어가는지. 빵개. 1개. 2개. 3개. 케이스 나눠볼게,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케이스 나눠서. 자, 빵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빵개부터. 빵개인데, 빵개는 EFG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CD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거든, 이제. CD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 들어가자, 2팩. 그 다음에 AB가 그 안에서도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 일단 이렇게 들어가자, 이제. 2팩. 그러면 이제 EFG가 요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밖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거야.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EFG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보시게 되면은 묶음 하나, 둘, 셋, 넷. 총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 4팩이 이제. 그러니까 AB 나열 2팩, CD 나열 2팩. 그 다음에 저거 한 덩어리로 봐가지고 전체 4팩으로 나열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전체 4팩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들어갈 때야. EFG 중에서 뭐가 들어가지? 3C로 골라야 되겠죠? 3C로 들어가줘야 돼 이제. 자, 그럼 봐봐. 뭐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간다 쳐봐. 2가. 그럼 요 안에 만약에 2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CD가 일단 나열이 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요 안에 A, B, E 이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이 되겠지. 3팩. 3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 이제 2를 여기 안에다 썼으니까 이제 F, G, E 묶음까지 해가지고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이 또 필요할 것 같아. 3팩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시면 6, 6, 6 해가지고 216이 나오게 될 거야. 216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그러면은 이제 저 EFG 3개 중에서 어떤 2개가 들어갈까? 3C로 2개 골라. 뭐 EF가 들어간다 칩시다. EF가 이제
이 안에 EF가 이제 들어간다 칠 거야. 그러면은 이 안에 A, B, EF 저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 다시. 이 C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이 필요할 것이고, 안에서 A, B, EF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이 또 필요하겠지? 4팩이 이제.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 6개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F는 지금 안에 썼으니까, G랑 이 묶음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이 필요할 거야. 2팩이 이제. 자, 그렇게 돼버리시게 되면은 계산해 보시면 6, 12, 이제 288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28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6이 12, 12 곱하기 24, 288 나오게 될 것 같고, 마지막 3개입니다. 마지막 3개는 EFG 다 쓰는 거니까 여기 G까지 들어간다 치면은 이제 CD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 이거 5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40이죠. 240. 요거 다 더해주면 답이겠지? 자, 요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다 더하실 때, 자, 이거 더해보시면 몇이야, 이거? 2개씩 해볼까? 312, 그 다음에 528, 더하면 840. 일단 답은 842번. 2번이 답인데, 근데 얘들아, 이거 일단 케이스 나눠서 이제 풀면은 이제 잘 푼 거거든? 잘 푼 거? 근데, 자, 여기 생각할 거 있어. 여기 생각할 거. 자, 뭘 생각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게 해설을 보면은, 이게 모의고사 문제잖아. 해설을 보면 이렇게 안 푼다? 해설에서 어떻게 푸는지 알아? 더 깔끔한 풀이가 있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A, B, C, D. 얘네를 내가 이제 동그라미로 간주할게. 동그라미로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동그라미 4개하고 EFG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거야. 이 7개. 그러면 7팩인데 동그라미 이거 A, B, C, D를 다 같은 것으로 지금 간주했잖아. 7팩 나누기 4팩. 이거 7C4랑 같으니까 얘가 이제 몇이냐면은 35가 될 거거든요. 이제 35 이제. 일단 쟤를 계산해 보시면 35가 나오게 될 거야. 35가 이제. 자, 35가 나오게 될 건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자, 무슨 문제가 이제 있느냐. 여기서 이제. 자, 내가 지금 얘를 동그라미로 간주했잖아. 동그라미로. 여기서 이제 그 확통에 이제 그 의미 부여가 들어갈 거야. 확통의 의미 부여. 이제 어떤 의미 부여가 들어가냐. 동그라미는 이제 내가 다 ABCD로 지금 다 퉁쳐놨잖아요. 그죠? ABCD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의미 부여가 들어가냐면, 지금 이 문제가 원래 사실 뭐였었냐면, 그 두 문자 C, D 사이에 이제 A, B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문자가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이 맨 앞에 동그라미 있지. 얘를 내가 만약에 C라고 간주를 해봐 이제. 맨 앞에 저 동그라미를 잠깐만. 35가 아니지 이거 지금. 미쳤지? 7팩을 4팩으로 나누니까 765죠. 우씨. 210입니다. 210. 210. 7C4랑 헷갈려서 지금. 210인데 근데 여기서 이 동그라미 4개 중에서 이 맨 바깥에 얘네 두 동그라미 있지? 얘네 2개. 얘네 2개를 내가 뭐라고 간주할 거냐면은 앞에 거를 C, 뒤에 거를 D라고 간주해봐 이제. CD로 간주해봐. CD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를 내가 이제 AB로 간주를 해. AB로 이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의미 부여를.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같은 것으로 이제 처리했는데 사실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두 동그라미는 사실 CD였다.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2개는 AB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 부여해버리고 얘를 일렬로 나열해버리게 되면은 있잖아. 일렬로 나열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뭐 E, F, 뭐 G, 동그라미 뭐 다양한 저렇게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 210까지 해당이 되는 경우의 수 중 어떤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내가 잡은 거잖아, 얘가 이제.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 맨 앞에 동그라미 C, 맨 뒤에 동그라미 D, 가운데 동그라미는 A, P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버리게 되면은 CD 사이에 결국에는 이제 A, B가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EFG라는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세팅이 지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세팅이 되는 건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사실 C하고 D가 자리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D, C 순서로 와도 되는 거잖아.
그게 A, B도 마찬가지거든. B, A의 순서로도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A, B, C, D를 다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C, D를 이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 해가지고 얘를 계산해가지고 840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베스트인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요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것으로 처리해놓고 사실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면 나열을 나중에 해주는 거야. 나중에 나열해주는 거. 나중에. 여기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는 CD가 자리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A, B도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처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리 바꿔서. 자, 이렇게까지도 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확통 문제가 일단은 케이스 나눠야 되는 게 이제 기준이긴 한데, 기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 이제. 이거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쓸 수 있나?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나? 일단은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것도 일단은 지금 잘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9번 봅시다. 49번 이제. 49번은 사실 이게 그 앞에 이거 밑에 써놓으시면은 이거 필수의 제 3이랑 똑같은 거거든. 필수의 제 3의 그 분할 분배 아이디어를 좀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필수의 제 3 분할 분배를 좀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분할 분배를. 필수의 제 3의 분할 분배. 자, 분할 분배 이거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저거를 풀어 주냐면요. 그 필수의 제 3이랑 좀 표현만 달라진 거지 사실은 같은 의미야. 저희 같은 의미. 이게 뭐냐면 A, B, C, D, E가 1, 2, 3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함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래.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 분할 분배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얘를 풀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먼저 저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쪼개.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쪼개려면 셋 하나 하나로 쪼개던가 둘 하나로 쪼개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5개를 3그룹으로 일단 쪼개는 거야. 5개를 3그룹으로 쪼개는 거. 쪼개주는데 자, 근데 이제 5개 중에서 여기 들어갈 3개 골라. OC3. 나머지 2개 중 하나 골라. EC1. 맨 마지막 하나 1C1 이렇게 들어가줄 거야. 1C1. 근데 이거 개수가 똑같은 게 있으면 팩토리얼로 좀 나눠놨던 거 있었죠? 팩토리얼로 나눠놨던 거. 2팩으로 나눠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 볼까? OC2. 5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2개. 3C2.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C1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200분의 1이라고 이렇게 놓을게 이제. 일단 저렇게 하면은 저거는 지금 분할을 한 겁니다. 분할을 이제. 분할을 좀 해주신 거고. 자, 분할을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할 거야. 이거는 그냥 쪼개기만 한 거고요. 요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몇이냐? 이거 10이고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15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25가 나오게 돼. 25. 25가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해서 25까지 해주시도록 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분배를 안 했어요. 분배해줘야 돼. 단순히 3그룹으로 쪼개기만 한 거지. 예를 들면 뭐 A, B, C, D, E 이렇게 지금 3그룹으로 쪼개기만 한 거지. 뭐가 1한테 가야 되고 뭐가 2한테 가야 되는지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배정이. 그러니까 이거지. 집합 관점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X, Y. 집합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A, B, C, D, E.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1, 2, 3.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쪼개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A, B가 누구한테 가야 돼? C, D가 누구한테 가야 돼? E가 누구한테 가야 돼? 분배를 해야 돼. 그냥 3그룹, 3개의 이 값에다가 분배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분할의 수에다가 3개 나열 3팩까지 해주셔가지고 답이 일단 150이야. 150. 답을 150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150으로 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A, B 둘 다 뭐 1, 1 가던가 C, D 둘 다 2, 2 가던가 2는 이제 3으로 가는 식으로 경우의 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분할 분배로 하는 게 사실 가장 깔끔해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이제 아까 이거 필수제 3번은
뭐 여사건으로 푸는 것도 내가 아까 얘기를 하긴 했거든. 여사건.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도 여사건이 되기는 돼. 되기는 돼. 되기는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분할 분배가 좀 더 쉬우니까 분할 분배를 일단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사건으로 하려면은 얘네 다 세 가지씩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3의 5제곱을 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게 공역은 1, 2, 3 전체고 치역은 화살표 받은 것만 치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화살표 못 가리키는 게 생길 수도 있지. 3의 5제곱 해버리면은 그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는 거 아까랑 똑같이 해도 풀 수는 있어. 그렇게 해서도 풀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분할 분배가 좀 더 낫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시고 넘어가서 이제 중복조합도 조금 몇 문제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개념 설명하고 한 4문제 정도만 줘 보겠습니다. 4문제만 이제. 자, 중복조합인데, 자, 조합인데 중복이 허용이 되는 조합이 중복조합이야. 자,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어. 이 중에서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해주고 이 중복조합의 수를 기호로 NHR이라고 나타냅니다. NHR. NHR이라고 나타낼 거야. NHR. 이라고 나타낼 것이고 자, 그래서 저 NHR이라는 저 이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앞뒤 더한 다음에 빼기 1로 했었죠?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썼었죠? 조합으로 저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고장 표시 보시면 자,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의 구분이야. 구분. 자, 이제 저거 구별해보면 중복이 허용이 되면 중복 모시기 이겠지.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나열을 하냐 마냐, 나열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냐 그거 얘기하는 건데 자, 중복 허용 안 하는 순서 생각하는 거는 일반 순열 NPR, 중복 허용이 되는 순서 생각하는 거는 중복 순열 얘는 이제 N-R. 그 다음에 이제 중복 허용 안 되는데 순서 고려 안 하는 거 조합 NCR. 중복 허용이 되는데 순서 생각하지 않는 거 중복 조합이야 이제 NHR이죠. NHR. 근데 이거 뭐 문제가 너네가 좀 어려운 게 문제를 보고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그거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중복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괜찮은데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순열은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 돼. 나열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뽑은 다음에 이제 뭐 일렬로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순열로 생각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다른 대상이라고 얘기해서 다른. 이건 다 다른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이제. 이거는 다 다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었지. 순열은 뒤에 R에 해당이 되는 것도 다른인데 여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대상이었다. 같은 거였다. 이렇게 깔별로 좀 내가 구별을 할게. 깔별로 이제. 저렇게 일단 미리 써놓읍시다. 일단 미리 저걸 좀 써놓으시기 바라고. 미리 좀 써놓으시기 바라고. 자, 그 앞에 N은 대상. 근데 이제 순열이든 조합이든 일단 대상을 선택할 때는 대상이 다 다른 대상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순열이든 조합이든 앞에 N은 다 다른 대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R은 대상의 선택 횟수였잖아. 자, 단순히 선택하기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선택 회차별로 구별을 하지 않겠다.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 대상과 선택하는 그 행위들 자체를 다 구별해서 보겠다. 다르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이 뽑는 회차 자체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뽑는 순서를 고려하겠다. 일렬로 나열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다른을 구별을 해줘야 돼. 같은 다른을. 이거 구별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필수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를 이제 보시면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인데, 자, 방정식이 지금 x, y, z를 더해서 10이래. 자, 근데 x의 범위가 0과 1 사이, y는 마이너스 1 이상, z가 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래요, 정수.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은 그 x 정수인데 x가 0과 1 사이 범위면 x가 그러면은 0 아니면 1이겠죠. 케이스 뭐 이 정도는 뭐 나눠봐도 되지 않을까? x가 0일 때 한번 이 문제 풀어보고 x가 1일 때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x가 0일 때 1일 때로 좀 나눠서 봅시다. 0, 1 나눠서 이제. 자, 0하고 1 이제 좀 나눠서 볼 건데 이제. 그럼 만약에 이제 x에다가 0이었을 때 x에 0 대입해서 계산한 식을 좀 써볼게. x에 1 넣어서 계산한 식을 일단 쓰고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게. 요거 일단 좀 써놓으시고 x가 0일 때 y 플러스 z는 10, y 플러스 z는 9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저렇게 범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부등식으로 이제 y가 마일 이상이다, z가 2 이상이다라고 놓으면 이거 이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잘 들어봐 얘들아. y 플러스 z가 10이야. 만약에 yz가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 0 이상의 정수 얘기하는 거야. 0, 1, 2, 3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의미 아닌 정수면 이거 EH10 했던 거 기억나니? EH10. 왜 EH10이냐면은 EH10의 의미 자체가 만약에 의미 아닌 정수일 때 이제 EH10의 의미가 만약에 이제 의미 아닌 정수였을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두 종류인데 그 고르는 행위 자체를 10번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y를 6번, z를 4번 고르면은 둘을 고른 횟수를 더해서 10번이 지금 되는 거지. 10번이 이제.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저렇게 옮겨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중복조합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죠. 조건이 yz가 마일 이상 2 이상이야. 그러면 그 치환을 했었어. 이거 치환을. 그 y를 뭐라고 치환하시냐면은 y 프라임 다른 문자 빌려가지고 y 프라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z 프라임 플러스 2. 요 숫자를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거든. 요 숫자를 이제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자, 얘를 도대체 왜 이렇게 적어주게 되느냐? 얘를 이제 이렇게 잡아놓으면 얘들아 이거 프라임이 0 이상으로 조건이 세팅이 돼 이게 프라임이. 자, 얘가 y 자체가 마일 이상이잖아. 그럼 프라임은 0 이상이 돼. z도 지금 2 이상이잖아. 이렇게 치환해 놓으면 z 프라임이 지금 0 이상이 돼버려. 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치환하식을 쓰시면 y 프라임 마이너스 1, z 프라임 플러스 2가 10이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9다. 이렇게까지 식을 좀 쓸 수 있어.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도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해보실 수 있겠고. 자, 그래서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이 9입니다. 9. 9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임이 지금 0 이상이라고 세팅했잖아요. 그지? 자, 0 이상으로 세팅해놔야 우리는 이걸 보고 EH9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EH9. 그러니까 요거 이제 더해서 11에다가 1 빼주신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10C1 해가지고 얘는 10가지가 나오게 되겠네. 10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저 뒤에 것도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 거는 이제 여기 지금 y 플러스 z가 9죠?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1. 아까랑 똑같이 쓰겠습니다. z는 z 프라임 플러스 2. 아까랑 똑같이 한 번 더 써줄게. 이렇게 yz를 저 치환하는 식으로 좀 써놓으시고 치환한 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또 대입해가지고 풀 거야 이제. 얘를 여기 대입해서 y 프라임 마이너스 1, z 프라임 플러스 2는 9. 그래서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8. 자, 치환한 거 그냥 그대로 적었습니다. 지금 치환한 거 그대로 적었어.
자, 그대로 지금 적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는 EH8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9C8, 9C1, 9까지 나오게 되네. 9까지. 9까지 나오게 되네. 자, 그러니까 이제 10하고 9를 이제 더해 주시게 되니까 19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19. 19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9. 자, 이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중복조합의 기억을 좀 한번 다시 좀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중복조합. 자, 방정식을 보면은 몇 H 몇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또 보시면 필수지 2번. 2번인데. 자, 얘도 보시면 다음 도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구해주는 문제네. 자연수. 4개를 다 더하면 18인데 저 넷 중에서 2개는 홀수고 나머지 2개는 짝수래. 그럼 일단 저 4개 중에서 뭐가 홀수고 뭐가 짝수야? 홀수가 될 2개를 골라. 그게 4C야, 4C. 일단 4C의 과정이 필요해. 4C의 과정이. 이게 일단 필요해. 홀수 짝수를 먼저 결정하는 거지. 홀짝 결정. 홀짝 결정을 먼저 해버릴 거야. 자, 나는 홀짝을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홀짝을 결정했다. 자, x, y를 홀수로 가정해볼게. x, y를. 얘네 홀수로 가정해버릴게. 홀수로 이제. 그 다음에 z랑 저 오메가를 내가 만약에 짝수로 가정해버릴게. 짝수로 이제. 자, 저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아까 프라임으로 이제 문제 풀었던 거를 활용하는데 홀수 표현식이 뭐냐면 중복조합에서 홀수 표현식이 요거야. 2x 프라임 플러스 1. 자, 이게 홀수 표현식이야, 이게. 홀수 표현식. 프라임, 이 뭐식이 프라임 플러스 1. 이게 홀수 표현식이야. 짝수 표현식은 플러스 2라고 달아주게 되는 거야, 플러스 2.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일단. 이렇게. 일단 저렇게 일단 써놓읍시다, 일단. 저렇게. 저렇게 먼저 써놓으시기 바라고. 근데 왜 얘를 이렇게 세팅해 놓는지 알아? 이 프라임에 대한 조건들이 다 0 이상으로 지금 세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치환식을 써주는 거야, 얘들아. 저렇게. 치환식을 저렇게 쓰는 거야. 프라임이 다 이제 0 이상이 세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라임이 이제. 자, 저렇게 지금 세팅을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홀수랑 짝수는 이씩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홀수가 1, 가장 작은 짝수가 2니까 이렇게 좀 처리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번 대입해서 해볼게, 이제. 2x 프라임 플러스 1, 2y 프라임 플러스 1, 2z 프라임 플러스 2, 2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2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18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제가 18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18. 싹 다 써. 저거 싹 다 쓰는데 숫자 계산한 거를 다 이항하고 정리하고 넘기고 해볼까 이제. 숫자가 1, 1, 2, 2 다 더하면 6이니까 넘어가면 12인데 2로 나눠줘가지고 바로 정리해버리면 얘가 6이 나오게 돼. 6. 이게 6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자, 저게 이제 2로 나눠주니까 6까지 나오게 되는데 모든 프라임이 지금 0 이상이에요. 모든 프라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는 4H6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4H6으로. 84네요. 자, 이렇게 84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84로 해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이거 홀짝 요거 빠졌지. 네모 치지 말고 84까지 한 다음에 따라서 저 6 곱하기 84까지 좀 해주셔야 돼. 그럼 504가 답이에요. 504. 이렇게 최종답 냅시다. 504로. 504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저거 홀짝 저거 결정하는 경우의 수 6가지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고. 6가지까지. 저거 놓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3번. 자, 3번인데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이제 보면은 좀 이제 감이 올 것 같은데 그 지금 이렇게 중복조합의 식을 쓰니까 모든 항의 개수가 다 지금 같고요. 모든 항의 개수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오메가는 개수가 다르거든요. 오메가만 개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이제 몇일 때 직접
오메가의 값을 정하는 것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연수 x, y, z 오메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오메가가 1일 때 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2가 나오게 돼서 이거 풀면 돼. 이거 이제 오메가가 2일 때 해볼까? 오메가가 2다.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그럼 이제 8. 좀 미리 좀 써놓게 이제 오메가가 만약에 이제 3이다 라고 해주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 일단은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오메가가 4일 때는 안 할 거야. 오메가가 4면은 x, y, z의 합이 0이 돼버리는데 x, y, z가 자연수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하는 거야 이제 여기 스탑. 그러니까 오메가가 4일 때는 요거는 이제 자연수가 이게 이거 안 맞죠 이거 이제 요건 탈락이지 탈락. 맨 마지막 거는 탈락이다라는 거야 탈락. 그래서 앞에 요 네 가지 케이스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요거 가지고. 근데 요 네 가지 케이스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연수가 나온다며 자연수가. 얘네 다 1 이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아까처럼 치환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x를 x 프라임 플러스 1로 해도 되고 왜냐면은 여기서 x, y, z, 오메가가 다 1 이상이니까 치환도 돼. 근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그냥 x, y, z 자연수니까 1 이상이니까 얘네 미리 한 번씩 선택해놨다라고 치면은 앞으로 9번을 더 선택해주면 되는 거지. 미리 3번을 선택했다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얘를 바로 3H9로 미리 3번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3H9로 계산을 바로 해버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선택을 해 놓는 거야. 미리. 자, 그래서 3개 선택할 수 있는데 총 12번 중 미리 x, y, z를 한 번씩 골라놨다라고 보는 거야. 미리 한 번씩 골라놨다. 그래서 9번 이제 더 남았게 되는데 9번.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1시 9, 11시 2 나오니까 얘를 이제 55라고 봐줄 거야. 55. 이렇게 55로 이제 봐주실 거고 55로 이제 봐주실 거고 이거를 이제 이 뒤에 남아있는 것들도 똑같이 다 해보면 돼. 쟤네들도 이제 똑같이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해보시면은 3H 얘는 이제 얘도 자연수 조건이니까 x, y, z를 미리 하나씩 선택해놔. 그러면 3H5로 계산하면 되겠죠. 3H5 얘는 3H5니까 7C5 나오게 되니까 얘는 그럼 21인가 나오게 되겠네. 21로 나오게 되겠죠. 미리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놓는 거야. 미리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놔. 미리 하나씩 선택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 3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다 더해서 4니까 미리 x, y, z를 하나씩 선택해 놓으면은 이제 3h 4-3 해가지고 3h1이네요. 이거 이제 3h1 이거는 그냥 3c1이니까 바로 3이라고 결론을 내릴게. 3이라고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저 세 개의 값을 이제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5, 21, 3 해주셔가지고 79로 답을 내주면 돼. 79. 자, 그러니까 그냥 미리 하나씩 선택을 해놓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뭐 아까 치환을 굳이 안 해도 뭐 자연수 조건이니까 미리 1 이상이다 하나씩 선택을 해놓는 개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마지막 요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해볼 건데 자 마지막입니다. 필리스 이제 4번인데 자,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다 더해서 10보다 작대 저거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의 순서쌍이야. 양의 정수 1 이상이다라는 거죠. 1 이상이다라는 거야. 그 순서쌍의 개수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묻는 문제인데 이거를 저 식을 좀 변형해보자. 잘 봐봐 이거. 요거 어차피 x, y, z가 정수잖아. 10보다 작은 거나 9 이하나 같은 의미겠지? 의미상으로는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그 x, y, z가 지금 이제 1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내가 잠깐 치환식을 좀 쓸게. 치환식을 이제 1 이상 자연수 조건이니까 저 세 개를 내가 이제 1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좀 치환을 좀 해놓을게. 치환을.
치환하면은 얘네가 지금 다 0 이상으로 조건이 지금 세팅이 되잖아요. 0 이상으로 세팅이 되죠. 저렇게 좀 치환식을 좀 써놓으시고요. 치환식을. 자, 치환한 거를 좀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보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자 1, 3개 이항에서 6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잖아. 6으로 만들 수가 있어.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봐.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우리 얘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요 부등식 다 케이스 나눠서 얘가 6일 때, 얘가 5일 때, 얘가 4일 때 쭈루룩 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얘네 셋을 이제 더해준 게 몇일 때? 0일 때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해가지고 중복조합으로 이제 푸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중복조합으로. 6 이하라고 했으니까 6, 5, 4, 3, 2, 1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총 케이스가 7가지가 나오지. 7가지에서 나오는 그 중복조합에 그 경우의 수를 싹 다 더해주는 거야. 싹 다. 근데 자 써볼게 이거. 얘가 그럼 3H6이거든요. 3H6. 얘 조합으로 바꾸면은 얘가 이제 8C2가 돼. 바로 쓸게 이거. 3H5, 7C2. 쭈르륵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3H0 해서 2C 잠시만요. 얘가 3H0이니까 2C0. 근데 2C2로 바꿀게. 2C2로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더해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요거를 이제. 저거를 다 더해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 중복조합을 다 이제 조금 이제 통일성 있게 지금 바꾼 거야, 이제. 통일성 있게 이제. 근데 얘들아 얘네들의 합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제? 일일이 다 계산 노가다 뛰는 게 아니야. 뭐야 이거? 이거 이항 정리에 있었지만 파스칼의 생각형 있지 않네? 하키스틱. 그거 이용하면 좋지 않나? EC2의 포지션이 지금 여기 있고 3C가 여기 있고 4C가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8C2까지 합이니까 얘네 8개 합이야. 얘네 8개야. 그러니까 이거 8개의 합 뭐였습니까? 하나 꺾은. 이거 뭔데 이거? 하나 꺾은 거? 이거 내려갔으니까 9인데 뒤에 숫자가 하나 더 커지는 거라고 했거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뒤에 숫자가 커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9C3이 답이야. 답은 일단 84야. 84. 이렇게 내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야. 이렇게 내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그냥 바로 답이 한 방에 풀려. 뭐냐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봐요. 이제 일단은 치환해가지고 여기까지 써놔. 여기까지 이제 저까지 일단 써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얘들아 얘랑 요거랑 같은 의미다. 이거 이제 여기서 다른 문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어. 이거 이제 오메가를 0 이상으로 세팅해 놓으면 다른 문자 하나 추가하면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 방정식으로. 이게 가능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 오메가에다가 내가 있잖아. 몇 개의 수를 넣어볼게 이제. 만약에 이게 오메가가 만약에 0이잖아. 만약에 이제.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6이 돼버리지. 그죠? 오메가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저 프라임들을 다 더해주신 게 뭐가 돼야 되는데? 5가 되는 거고 마지막 이제 6까지 만약에 대입해 다 쳤을 때 6까지 이제 이거를 다 더해주신 게 그럼 몇이 돼야 되냐면은 0이 지금 돼버리기 때문에 0이 지금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저렇게 는 6으로 만들어버리면 오메가의 값에다가 0, 1, 2, 3, 4, 5, 6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지. 6, 5, 4, 3, 2, 1, 0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않니 이거 이제? 이거 똑같지 않니 이거?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걸로 풀어도 되네? 이걸로? 그럼 이걸로 풀어도 되니까 문자가 4종류인데 는 6이다? 그러면은 4H6 되니 얘들아? 4H6? 4H6이잖아. 이게 9C3이랑 같은 거예요. 9C3. 이게 84야.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저렇게 방정식으로 바꿔버리면 저렇게 일일이 안 하고도 한 방에 4H6이라고 나오게 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오메가가 0, 1, 2, 3, 4, 5, 6으로 해보면 앞에서 일일이 케이스 나눠놨던 거랑 똑같게 케이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중복조합식으로 때려버리자라는 거야. 한 번에 이제.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